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현재 지금 장 중인데요. 장 중인데 어제 예고해 드렸던 소설의 다음 편, 일단 코인 편을 하는 게 더 지금 코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루나 사태가 이걸로 끝이냐? 그죠? 큰 그림을 좀 알아야, 그죠? 내가 또 피해갈 건 또 피해가고, 나의 투자의 방향, 코인 쪽에, 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투자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좀 봤던 책이라던가, 그런 거 정도의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하고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일단 잡았고요. 일단은 장중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스닥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갔잖아요. 금요일 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일단 출발은 떠서 할 수 있다. 이걸 30분 봉상에서 계속 설명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침 시황, 그지? 시장 대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분 봉이에요. 20과 60이 데드가 났어요. 그리고 5일과 20이 데드가 나죠. 파동을 이렇게 주면서 반등이 약해. 그죠? 또 깨지고, 또 반등이 약하고, 깨지고, 반등이 아니라 이거는 뭐 흘러내리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훅 빠진 다음에 여기의 반등은 앞의 반등들과 다르다. 그죠? 그리고 나서 60일선,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61선인데까지 다이렉트로 반등을 줬고요. 20일의 방향을 돌렸고, 그리고 다시 개파락하면서 내려왔습니다. 5와 20의 데이트 크로스 5일선 위로 반등 줬다가 전저점 깨지면서 파동을 주고 내려왔고요. 이때 내려올 때 뭐라 그러죠? 전저점을 지켜주는지를 보자. 여기를 종가상 깨지 않고 20일 위로 올라와야 21선에 쌍바닥이 그려진다. 그래야 캔들이 5일선, 이거 30분 봉이니까 60일선, 그러니까 즉 일봉상 5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지켜주고 위로 올라온 모습.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수축하고 끝났고,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하든가 20일을 이탈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위로 일단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아침에 여기 21선에 외바닥 찍고 올라갔던 최고점, 그죠? 그리고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니까 쌍바닥은 맞아. 그런데 어디를 뚫어야 추세가 전환돼요? 외바닥의 고점, 여기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저항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죠. 20과 60이 골드가 나요. 그럼 당연히 또 뭐예요? 60, 20이 골드 났다. 그러면은 캔들이 20을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20 밑으로 내려와서 20이 꺾여야 돼. 이 꺾였을 때 또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갔어요. 20이 꺾여야 돼요. 꺾였을 때 캔들이 60을 깨고 내려오면서 20과 60의 데드 크로스가 나느냐, 아니면 이 위에서 어떻게 돼? 20일 위로 캔들이 올라가면서 21이 위로 돌면서 정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를 하느냐. 그러면 얘는 이제 골드가 났잖아요. 여기 이 지점이에요, 지금. 그죠? 20 밑으로 캔들은 내려올 수 있다. 그때 20과 60이 데드 크로스만 안 나면 된다. 그리고 또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날 거. 데드 크로스가 나도 또 전저점 부분은 지지 역할을 할 거고, 또 20일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네요. 그죠? 얘가 갈라 그러면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박스권의 중간 안쯤에다가 선을 걸어. 그 중간을 어떻게 한다? 지지받고 돌아서야 얘가 돌파할 수 있다. 그게 20과 60의 골드 21선이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돌려야 추세와 파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올라갈 때 현금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라. 대신에 내려온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죠?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대신에 현금 만들었으면 내려올 때
또 살 수 있는 것들은 살 준비를 하면 되죠. 대신에 뭐예요?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50% 이상은 현금을 빼놓은 상태에서 아직은 매매를 해라. 올라가더라도 위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번 달에 시초가를 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 넘어서 올라가면 이번 달에 만들어온 고점이 또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시황은 그렇게 설명한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인 쪽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라. 그죠? 이놈의 테라가 문제지. 애플 출신이에요. 요걸 만든 사람이 애플 출신의 한국인. 한국인이 만든 무슨 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죠? 그 테라와 루나가 전 세계적으로요. 한 200조 이상의 민폐를 끼쳤지. 그죠? 민폐를 끼치고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에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리먼 브라더스 발음도 안 되네. 브라더스의 빚대 가지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중앙은행에서 만들 CBDC 연구에 또는 발행에 대한 행정명령에 바이든이 서명을 했어. CBDC 연구와 발행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리먼 브라더스 급으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라고 바로 루나가 폭락하기 이틀 전에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죠? 조금 더 얘기하자 그러면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루나라는 게 뭐죠? 그 루나 코인에 보면은 막 그저 달이 그려져 있어요. 달을 의미합니다. 루나는 달. 문이죠. 문. 그치?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야,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일을 하는 그날 5월 11일 날 루나라는 코인이 이제 문 코인이 몰락을 했다. 뭐 이렇게 절묘한 날짜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전 조금 다르게 봐요. 한국인이 만든 코인이니까 한국의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 날짜를 맞췄다. 이거보다는 그지? 저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는 날, 그리고 정부가 바뀌는 그 시점을 갖다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인데, 이는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틀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고한 거 말고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요게 뭐냐면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이라고 2021년 9월호 표지예요. 9월호에 나온 얘기인데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구덩이가 하나 있고, 그죠? 구덩이가 하나 파져 있고 토끼, 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는 거 인도자 같은 느낌. 소녀는 글쎄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거 고양이 그림 같죠? 고양이가 막 이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뱀도 있고요. 빨간색의 뭐 독보석 같은 것도 좀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런데 뭔가 코인들이 이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토끼가 시계를 들고 있어요. 시계를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요거를 확대를 딱 해보면 11시 5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11시 5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미 작년 9월 달이잖아요. 9월에 11시 5분 거꾸로 하면 5월 11일. 그죠? 루나가 5월 11일 날 폭락. 그 전에 뭐 살짝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죠? 왜? 이미 예고했다는 거예요. 11시 5분을 가리키면 시계. 그리고 코인들이,
코인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지금 줄 서서 순서별로 순서대로 지금 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5월 11일 날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왜 5월 11일일까? 우리나라의 정부가 바뀌는 딱 그날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슨 경고일까요? 요거 보시면요. 그 다음 순서는 이더리움이다. 그죠? 그 다음 빠져내려갈 거는 이더리움인데, 응? 그런 생각이 들죠. 이더리움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높은 가스비,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가스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의 몰락, 그죠? 디파이 플랫폼, 스태킹을 하고 있는 스태킹. 이게 문제 스태킹. 더 이상 가스비가 필요 없어요. 가스비가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 가격이 하락하면 채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구도 코인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코인을 그 뭐라 그래? 채굴 하느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채굴하는 게 낫겠지.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가격 방어가 안 돼요. 비트코인은 고전에 이제 그 단계적으로 현물 ETF도 만들어 놓고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기대감이라도 있는 거지. 그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의 몰락은 어떻게 돼?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약해지고 홀딩된 매도세만 언제든지 팔기만 할 수 있는 그 매도세만 늘어나는 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더리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관련된. 그리고 이더리움 또 뭐가 높아요? 수수료가 높죠. 그리고 전송 속도도 느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 갖고 얘네가 작살이 나면 코인 시장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토끼 인도자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 바쁜지 시계를 보면서 야 시간 없어 빨리빨리 움직여. 그지? 뭐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이야. 이 뱀의 모습에 보면요. 뱀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뭔가 막 숫자들 막 써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블록체인 주소 같은 숫자가 막 적혀 있어. 자, 이 웅덩이. 자, 그레이트 리셋.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계속 쟤들이 떠들던 그레이트 리셋. 화폐 개혁. 그죠? 디지털 화폐로의 개혁. CBDC. 그리고 모든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으로 엉아들의 통제 수단이 될 것이다. 그치? 이 그림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다고. 시작은 CBDC 화폐 개혁이겠고요. 모든 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이 남겠죠. 그걸로 통제가 될 수 있겠지. 그죠? 이 그림이 여기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거는 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의회 모습.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죠? 의외의 모습. 요거는 뭐 이렇게 저울 같은 거 있나 보니까 이건 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정치, 법,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이제 주식 시장이라던가, 달러 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비트코인, 그죠? 이더리움이 먼저 작살나고, 법 위에 정치가 있고, 그치, 뭐 이런 거를 조금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치? 조금 짜증이 나죠. 고양이가 구덩이로 막 몰고 있는 그림. 독버섯. 버섯은 좀 독버섯 같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이 소녀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관망하면서 이렇게 좀 구덩이 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어. 그죠? 모든 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5월 11일 날 시작할 거야.
라는 건 이미 예고를 했고, 이런 자산시장 또는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암시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치? 여기, 이코노미스트 매거진, 이거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예요? 로스차일드 소유의, 그치?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냄새가 나는 거죠. 미리 예고하고 있다. 그럼 왜 테라와 루나를 통해서 무슨 경고를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 5월 11일 날, 그죠? 무슨 경고를 하는 걸까? 이게 경고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은 뭐라 해? 야, 환율 때문이다. 또는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의해 갖고 전반적으로 코인뿐만 아니라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좀 불안한 루나가 지금 일단 타켓이 돼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정말 돌아가는 판을 못 읽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고다. 근데 무슨 경고인지도 모른다. 이건 참 심각하지. 그죠? 좁은 의미의 경제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전 코인을 잘 몰라요. 매매를 하지도 않고. 하지만 뭘 하느냐? 엉아들의 경고 스타일, 행동 스타일, 그리고 엉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설을 쓰면서 얘기하는 게 그쪽인 거고, 그죠? 스테이블 코인은요, 기본적으로 달러 가격과 연동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달러 패권을 확장하고 향후 모든 코인의 실생활 사용은 달러를 기반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테라는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은 맞아. 그런데 달러와 연동한 게 아니라 루나와 연동을 시켜서, 그죠? 루나와 연결시키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1달러로 유지를 시키는데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수단이야. 그죠? 아,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좀 쉽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코인을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인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뭐 이 정도 상식은 좀, 그지? 그래서 제가 뭐 잘못,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요. 스타벅스에 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가는데, 커피를 주문하려고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어. 그죠? 줄을 쫙 서 있는데, 코인으로 커피를 시켜 먹을 수가 있어. 이제 앞으로 뭐 코인으로 주문을 하고 막 실생활에 사용한다고 치자고. 근데 이게 코인은 어떻게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나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주문을 하는 그 시점에 코인 가격이 여기야.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코인 이제 주문을 할 때 코인 가격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변동도 크고. 이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겠지.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화폐처럼 가격을 일정하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가격을 변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지. 장치를. 그게 이제 테라라는 코인을 실생활에서 테라라는 코인으로 예를 들자면 커피를 사 먹는데 똑같이 한 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 대신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루나라는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 어떻게 법정 화폐, 그죠? 그러니까 담보가 되어 있는. 근데 이거는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요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생활에 우리가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가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엉아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봐. 저 엉아들 입장에서 코인 한 개의 가치를 1달러로 고정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법정화폐 코인인 테더
테더라는 걸 사용해. 그죠? 테더라고. 근데 1달러 를 갖다가 유지를 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테더라는 거지. 그지? 법정 앞에. 그 다음에 담보 가치가 있어. 그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효과를 얻게 되겠죠. 코인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막 사용해. 그러면 이거를 달러를 기반으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달러를 사용하는 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더 공고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테라라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이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코인이라고는 하지만 달러와 연동시킨 게 아니라 뭐와 연동시킨 거예요? 루나하고 연동을 시켜놨죠. 루나 가격의 변동을 갖다가 그걸로 조절해서 어떻게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를 시킨다. 이렇게 만든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코인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시스템. 루나와 연결해서. 그지? 담보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담보 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담보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처럼 투자자들이 1달러는 1테라다, 1테라다, 라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진짜 1테라가 1달러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뭐가 빠져요? 루나와 테라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미. 그죠? 이처럼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달러 가격보다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빠지는 거 영향받기보다는 코인 시장에, 그죠? 영향을 받지.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에 왔다 갔다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는 뭐가 제일 크게 좌지우지해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테라나 요런 루나나 요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달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버려. 이러면 어떻게 돼? 엉아들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암묵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달러 가격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크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테라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엉아들은 이런 테라 같은 코인이 달러 가격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에 흔들리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루나와 테라는 달러 패권의 위협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코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엉아들 입장에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경고다. 그동안 역대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그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됐던 그 국가가 됐던 살아남은 국가는 해결되었습니다. 없었다. 그죠? 없었다. 그걸 지금 이 테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인이 만들었죠. 그 한국 코인이죠. 당연히 미리 사전에 경고를 이걸 통해 갖고 그죠? 11시 5분 그죠? 경고를 날린 거죠. 의미 있는 날을 선정해서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오고 바뀌는 그 날짜를 딱 맞춰서 어떻게 경고를 날린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소설이에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소설. 명목상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추구한다는 암호화폐 시장.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고, 그리고 지금은 빚도 못 갚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일도 안 해. 아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거 잠깐 뭐 10초면은 한 달 아르바이트 한 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빚내 갖고 어떻게 큰 돈으로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그지 매몰되게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다 그지로 만들어 버리는. 지금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돈의 컨트롤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 그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모든 거에 다 세금도 매길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죠. 그지? 자신들의 패권에 누구도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아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전쟁을 준비하던 아니면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든 뭘 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자금줄을 이거 하나로 그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거 하나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통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기득권을 딱 잡고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요번에 이 피라미드의 계급이 결정이 돼버리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누구도 도전할 수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왜? 자금을 준비하고 마련할 수가 없어. 그런 집단이나 뭐 인물한테 누군가 자금을 대는 것도 다 추적이 되고, 그치?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뭐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 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요번에 한번 구축이 돼버리면. 한마디로, 누나 사건은요, 이미 경고를 했고,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도전한 거요? 야, 달러 패권에 도전한 거가 돼버려. 내가 코인을 매매하면서 이런 상식적인 그 국제 정세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치 코인을 사고 팔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일단 코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엉아들이 만든 판이잖아. 게임의 룰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 엉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새 세상 그게 뭔지부터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그따구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입을 닫았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안 했었지. 아 그래? 그러면은 뭐 굳이 내가 욕먹어가면서 떠들 이유 없잖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치? 이걸 정치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는 조금씩 느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뭐 2년 전, 3년 전, 5년 전 막 떠들던 얘기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유 나 죽은 다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고 저 몇십 년 전에 TV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그런 얘기를 너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왜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해. 이제 와서 그치? 근데요. 이거는 코인은 좀 문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잘은 모르지만 이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엉아들 생각은 좀 안다. 이거다라는 거. 이 테라 그저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뭐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전부 작살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요, 전 세계 200조가 사라졌답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돼요, 또 이게. 인플레를 갖다가 잡는 역할도 하죠. 근데 누구 돈으로? 우리들한테 뿌렸던 돈으로. 그럼 또 뭐가 돼? 그게 다 빚이야.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 통제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한테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빚이 있는 사람. 사채업자한테 돈 갚으라 그러는데, 그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알고 해야겠죠? 알고 해야 돼, 뭐든지. 자, 코인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것이 뭘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명분은 그래요. 편리함.
니들이 사용해보니까 편리해. 그렇게 가. 그죠? 백신 여권? 그거 없으면은 밥 먹으러 갈 때도 불편했어, 한동안. 근데 지금 다 까먹었지. 그죠?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때는 편리하고 그게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들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했던 얘기들이 다 맞네. 정말 필요 없었던 건데, 뭔가 나의 정보를, 그지? 획일화시키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했네. 아직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답 없어요, 그냥. 그치? 어. 자, 이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왜 제가 맨날 디지털 화폐 CBDC가 나올 건데, 이걸로 다 바뀔 건데, 사람들이 편리해서 사용을 할 건데, 우리도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 지폐 안 들고 다니고 전부 카드로 하잖아요. 지역 화폐로 하잖아. 그죠? 거기다가 조금만 돈을 환급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은 그걸로 쓰죠. 인천 사람들은 이음카드 쓰고 좋은 게 아니래. 뭐 좋은 게 아닌 건 아니지. 그죠? 그게 이미 우리가 디지털 화폐 시대를 이미 연습하고 있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화폐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후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들고 있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정도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참여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토끼가 들고 있는 시계가 11시 5분을 가리키는데 이걸 보고 왜 5월 11일로 예측을 했냐. 그죠?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요, 엉아들의 방식이야. 엉아들 미국식으로 말장난하는 거, 그죠? 스펠링 갖고 말장난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또 뭐 숫자 갖고 미리 막 예고하고 수비약 등 뭐 이런 거 가지고 수비약 같은 거 사전에 자신들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한 가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루미나티를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스펠링을 거꾸로 쓴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닷컴 해가지고 그냥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어로 해볼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미국의 국가안보. 그죠? NSA의 인터넷 주소가 일루미나티를 의 스펠링을 거꾸로 해놓은 거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엉아들은 어떻게 한다? 뭔가를 뒤집어서 넣기도 하고요. 말장난식으로 이런 걸 상당히 그죠? 뭐 어찌 됐건 간에 일루미나티를 영문으로 그죠? 영문으로 스펠링을 뒤집어서 인터넷 주소로 닷컴을 치고 들어갔더니 국가 정보원 국가안보실 NSA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다. 그래서 꼭 11시 5분을 가르치는 저 토끼의 그림이 왜 5월 11일로 예측을 했느냐. 이거 그냥 우연이지 않느냐. 꼭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좀 그냥 소설이니까 재미있게 재미로 좀 보시고 뭐 이쪽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예 예전엔 좀 숨기면서 막 이렇게 엉아들이 했는데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오픈하고 그죠. 이제 니들이 뭐 어떻게 알았다고 해봐야 어떻게 할 건데 방법 없잖아. 뭐 이런 느낌일 정도로 그지. 그래서 이제는 뭐 대놓고 이런 걸 오픈을 해도 사실 이런 거 얘기하기가 유튜브나 이런 거 좀 껄쩍지근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제는 좀 뭐 제재만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런 게 실제 진짜 존재하고 있고,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구나. 그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구나. 그지? 응, 근데 왜 음모론을 취급하냐면 저쪽에 종교 쪽에서, 일부 종교 쪽에서 막 그거를 음모론처럼 막 얘기를 해.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결국에 왜 음모론이라고 취급을 받냐면요. 결론은 뭐야? 기승전 다 얘기해놓고 결론은 뭐야? 저 엉아들은 악마고 사탄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 뭐 이걸로 종결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음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은 다 맞다요. 거부할 수 없으면요,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적응을 하라는 얘기고, 얘네들한테 그치, 이 영화들한테 어떻게 해요? 무슨 굴종을 하면서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면 그 세상을 먼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결국에는 이거라고, 이거. 계급사회예요. 바뀌지 않는, 절대로. 이걸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준비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갈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요, 그냥 얘네가 먹다가 흘린 빵가루나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지? 이미 우린 그러고 있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요런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말재주도 없고, 이거를 또 재미있게 표현할 방법도 없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시황과 같이 설명드리니까 그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편은 아마 용산, 그죠? 왜 용산으로 갔냐? 막 밀어붙이듯이. 근데 특별하게 큰 저항도 없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막 용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았잖아요. 그쵸?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도 용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같은 당 사람들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 근데 요번에는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근데 어떻게 같은 진영의 사람들한테 때문에 요번에는 반대 진영 사람이 가겠다고 강행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았지만 큰 얘기가 없이 쓱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반대세 그랬지만 쓱 도와주죠. 그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정치적인 논리, 이념의 논리, 좌우의 논리, 이렇게만 보시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용산으로 가려고 했던 그 당시는 중국이 지금 같은 힘이 아니었다는 거. 한국 내 친중파들, 그지?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그지? 그 정도로만 가볍게 얘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가 지금 그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보다는 엉아들이 그려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잘 추적하면서 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소설을 2편 그제 마치도록 하고 3편에서는 일단은 용산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뒤에 매스컵에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뭔지, 그치? 코인 얘기도 보통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참 그 뒤에 있는 걸 얘기하듯이 되게 맞든 안 맞든 소설이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대놓고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작살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엉아들은 예고까지 해줬다, 날짜까지. 그러면서 작살을 냈고 앞으로도 조심해라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의 방향을 달러와 연동되지 않는 것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스 문제,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죠. 엉아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뭐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라고 했던 사람 탄핵당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그거와 연결해갖고 그쪽 라인 뭐 했던 사람,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라고. 과거에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도 보시고. 아, 그걸 뭐 무서워하고 뭐 그래서 뭐 쟤들 시킨 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살아남아야지 승자가 되는 거죠. 이길 수 없는데 자꾸 거부하고 외쳐봐야 답이 없지. 그죠?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소설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